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가장 가장 논리적인 과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논리적 과목이기 때문에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고 받아들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일단 논리적 과목으로는 DB랑 그리고 소프트웨어 공학인데요. 소프트웨어 공학 쪽은 조금 더 전문적인 어떤 개념이라든지 그리고 개발자 입장에서 폭넓게 바라봐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단순히 암기만 잘해서 잘 풀리는 것 같지는 않고요. DB는 조금 더 그 과목에 비해서는 유연하고 현실 세계를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가볍게 잘 보실 수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들어가 볼게요. 문제 1번은 항상 매번 추려를 하고 정확히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두 가지 단어가 나오죠. 두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 자, 하나 보고, 이게 하나가 있죠. 그죠? 네. 여기서 별로 설명할 거 길 없지만은 반드시 설명을 해야 될 게 있는데요. 이것이, 반드시 이제, 저기만 하면 되니까. 근데 여기가 뭔가 좀 허전해요, 이 말 자체는.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 제가 붙이면 이런 걸 하나 붙이겠죠. 그죠? 그죠? 그리고 이거는 이 말 자체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우리가 여기다 넣을 거는 가공이라는 말을 넣겠죠. 자, 이렇게. 네. 그래가지고, 또 이거는 그냥 이렇다라고도 또 할 수가 있겠죠. 이거는 그렇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네.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이렇다라고 해서 이게 들어온다라고 하면 이쪽에서는 뭐가 가능하더라고요. 여기는 추출할 수 있더라, 뺄 수 있더라. 그죠? 뺄 수 있더라라는 거죠. 뺄 수 있더라. 네. 그래서 이거는 이렇다라고 말할 수 있죠. 원시적인 이거다. 이거는 여기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내가 얻는 산출물은 이렇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여기서 다 들어오느냐? 아니요, 다 안 들어와요. 내가 필요로 하는 거에 대해서 추출이 가능해요. 자, 거기서 그래서 1번의 가가 정답이라는데 거기 밑줄을 할게요. 자료를 그걸 밑줄을 하시고 거기다가 뭐라고 써야 된다? 가공 처리. 가공 같은 말이죠. 네. 그래서 수없이 나온 많은 기출들은 거기다가 예전에는 가공 처리, 가공이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이게 같은 의미고 같이 이렇게 봐주세요. 됐죠? 네, 갑니다. 1번 됐고 해결했습니다. 다음 2번 가보죠. 이거는 줄개가 이번 또 한 번에만 정리를 하면 되겠죠. 그 문제도 한 번만 큐에 정리가 돼요. 자, 컴퓨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얘를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전산 처리죠. 전산 처리.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여기서 자, 우리 지금 배우는 과목이 DB가 되기 때문에 배우는 과목이 데이터베이스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말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는 그 과목의 관점에서 이 말이 붙는 거죠. 근데 결과적으로 이 얘기예요. 컴퓨터로 이렇게 하는 전산 처리를 하는 그거에 대해서 처리하는 큰 일처리죠. 일처리. 그래서 다들 아시겠지만 여기서 뭐가 나오겠어요? 네, 이렇게 있죠. 그 다음은 이에 반대말이죠. 반대로 하나만 하면 되겠어요. 실시간 처리, 그렇죠? 자, 그래가지고 이런 이름들이 있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들을 이런 어떤 것들의 형태가 다양한데 그거는 그때그때말로 이럴 때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이럴 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중요한 거는 이들을 통틀어서 우리는 뭐라고 그런다? 네. 그래서 이렇다라고 얘기를 한대요.
컴퓨터 자료 처리 시스템, 컴퓨터 자료 처리 시스템, 컴퓨터 자료 처리 시스템. 다시 얘기하면 정보 처리 시스템, 컴퓨터 정보 처리 시스템에는 어떤 유형이 있느냐, 어떻게 하는 게 있느냐, 어떤 큰 방법론이 있느냐라는 건데요. 그래가지고 그 타이틀이 뭐라고 그랬더라? 타이틀을 컴퓨터 전산 처리 시스템, 컴퓨터 전산 처리 시스템, 데이터 처리 시스템, 자료 처리 시스템 이렇게 말을 해요. 자료 처리 시스템 이런 식으로. 네, 됐지요. 자, 그러면 갑니다. 이제 일괄 처리 50년대죠. 제일 초창기에는 이렇게 분야할 수가 없었어. 어떤 제약상 더 뭘 어떤 다른 방법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죠? 그리고 문제는 한 번씩 읽어보시면서 답을 체크하시면 가시면 시간을 절약하실 수가 있는 거죠. 제 설명을 들으면서 문제 보시면서 하셔도 좋고요. 개인의 어떤 정보 처리 능력으로서 프로세싱을 발휘해 보십시오. 자, 다시 갈게요. 밑줄을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료 처리는 형태에 따라 무슨 형태예요? 거기다가 저는 어디다 밑줄을 할 거냐면, 다른 사람들은 뭐 또 일괄부터 분산까지 그 밑줄을 할 거야. 난 거기다 밑줄을 안 해. 얘를 어디다가 밑줄을 할 거냐면요. 자료의 처리 형태. 그러니까 이렇게 나누는 거는 뭘 기준으로 해서 나누니가 아주 중요해요. 뭘 기준으로 해서 나눴다? 자료의 처리 형태에 따라서. 나머지는 시험 보러 가는 분들이 한 번 문제 풀면 다 외우고 가요. 일괄 처리가 뭐고 외우기는 가, 누구든. 그러면 이렇게 하나하나를 외웠을 때 답을 낼 때는 틀리는 거는 없으실 거예요. 틀리는 건 없는데, 이 문제에서는 가장 놓치거나 틀릴 수 있는 게 뭐다? 자, 이렇게 나누는 구분할 수 있는 이유, 구분을 하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뭐냐면 자료를 처리하는 형태에 따라서예요. 자료를 처리하는 형태에 따라서. 그래서 작업량을 어떤 식으로 처리할 거냐예요. 작업의 양을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할 것인가 라는 거죠. 그래서 한꺼번에 되나요? 한꺼번에 일괄 처리, 테이프 일괄 처리, 비용은 비교적 저렴하죠. 다른 거에 비해서. 그리고 됐습니다. 이렇게 돼가지고 그래서 작업수가 많을 때 이렇게 사용하면 훨씬 더 가격 대비 성능이 가성비가 좋아요. 해야 할 것들이 많을 때, 그리고 작업은 하나의 형태로 움직일 때, 이럴 때는 가성비가 시간당 처리하는 비용이 적기 때문에 좋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얘기를 하면 이번 문제는 일괄 처리니 온라인이 분산 처리로 구분을 하는,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달라진다고요? 처리를 하는 그 작업의 형태, 작업의 성격, 그 작업의 성격상 분류가 하는 거예요. 작업의 성격 때문에 그래요. 자료의 성격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 자료가 갖고 있는 성격 때문에 이렇게 나누는 거지, 그런 다른 거는 아니에요. 꼭 이해하셔야 되겠어요. 자, 그 다음 뒷페이지 가겠습니다. 책이 기존의 시중에 나와 있는 일반 출판사들보다 조금 다른 거는요, 수험서로서 좀 적합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쉽게 놓칠 수 있는 거를 약간 다른 시각으로,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필기가 되어 있다라고 해야 되나? 요 부분, 요 요약이 되게 굉장히 간단하잖아요. 근데 이게 간단한데요, 요 요약을 읽음으로써 거기에 딸려있는 문제들이 해결이 되면서 가끔 가다가 놓칠 수 있는 문제들까지도 요 설명이 공부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딱딱한 그 교재에 흔히 보이는 그런 표현이 아니고, 공부하는 입장에서 놓칠 수 있는 부분을 쉽게 풀어서 메모를 해놨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간단하게 메모가 되어 있고, 그래가지고 문제들이 풀 수 있도록 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가보겠어요. 포인트 한번 보시고요. 볼게요. 4가지죠. 그러니까 DB를 말해봐. 데이터베이스는 뭐니? 우리가 과목이 데이터베이스래요. 정보처리 기사에서는 데이터베이스라는 한 과목이 있고, 그 과목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지만 자격증을 취득할 수가 있는데요. 그때 데이터베이스의 그 뜻, 정의는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총 4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통합형 데이터라는 거죠. 통합된 데이터다.
근데 여기서는 그러니까 통합이라는 거는 뭔가 데이터들을 모아놓는 거잖아요. 근데 무작위로 막 모은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있어요. 데이터를 모으는 사람의 생각을 하고 그 사람이 능력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요. 최대한 중복을 되지 않게 해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시험 문제가 최대한 중복되지 않게 하면은 통합된 데이터를 고르시는 거예요. 됐죠? 예, 문제를 보니까 중복 어쩌고가 나왔어. 그에 맞는 DB 정의를 골라라 라고 하면은 그 많은 네 가지 중에 뭘 골라야 된다고요? 통합 데이터를 딱 고르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중복을 최대한 배제했다라는 거예요. 통합, 그거랑 그거라고요. 그게 그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저장된 데이터. 저장된 데이터다. 저장되어 있더라. 저장 장치에 저장되어 있더라. 저장 장치에 저장이 되어 있더라.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볼게요. 운영 데이터라는 게 뭔가 데이터베이스에 들어있는 데이터는 운영이 되어야 된다. 운영되어 있다. 이건 뭐냐면 최신의 정보 새로 고침. 데이터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유용한, 아까도 적어드렸지만 유용한 자료라면서요. 유용한, 지금 당장 실시간적으로 반영되어 있는 실제 지금을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 그런 거죠. 그런 거를 우리가 운영상의 데이터로서 무결한가를 물어봐요. 운영 데이터. 마지막 공용 데이터 퍼블릭하다라는 거예요. 퍼블릭해야 되겠죠. 그래서 다수의 사용자들이 그 사용자들의 목적에 부합되게끔 이 데이터베이스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라는 거죠. 데이터를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 네 가지를 우리가 전공자들이야 DB 시간에 열심히 암기를 하셨을 테고 비전공자들은 오늘 처음 보셨을 텐데요. 근데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생각하실 때 이 네 가지 중에서 DB는 어떤 게 제일 높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DB 정의하면은 이 네 가지라고 하는데요. 그중에 우리가 DB를 쓰는 사용자 입장에서 봤을 때 뭐가 제일 비중이 높으신 것 같아요? 어떤 게 핵심일 것 같아요? 네 가지 중에서는? 네? 그렇죠. 공용 데이터가 되겠죠? 공용 데이터. 네, 언제 기출이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것도 말하는 사람, 그 다음에 말하는 사람들의 입장이 다 다르겠죠. 자, 일단 그 다음에 특성을 가겠어요. 이 특성은 뭐냐면 데이터베이스 특성이에요. 데이터베이스 특성. 자, 그래서 중복을 최소화한다. 아까 말했죠. 통합, 인티그레이트. 중복을 최소화한다. 독립성, 논리적, 물리적 독립성을 제공한다. 저장된 데이터의 특성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저장되어 있으면 뭐합니까? 물리적인 독립성도 제공해야 되고요. 논리적 독립성도 당연히 제공이 잘 되어 있어야 되겠죠. 예. 그 다음에 보세요. 잘못된 데이터가 없어야 되는 거를 무결하다 그래. 결함이 없다. 무결성이죠? 네. 무결성. 그럼 그거는 저 위에 네 가지 중에서 어디랑 연결을 해놔야 되냐면요. 무결성은 네, 무결하다. 운영하는 데이터라는 얘기죠. 운영하는 데이터. 그리고 안전성, 데이터의 파괴를 방지한다. 보호죠. 정보의 보호. 그리고 데이터를 기밀 보안, 비밀 유지 보안성. 그래서 안전성, 신뢰성입니다. 안전하다. 신뢰도가 높다라는 얘기잖아요. 신뢰도가 높아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보안성. 네. 그리고 데이터를 공동으로 사용한다. 내용에 의한 변화다. 내용은 운영되는 데이터다. 내용에 의한 변화, 가로 열고 주소 X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내용에 의한 변화에다가 가로 열고 주소 그리고 X 표시 가로 닫고. 네. 점심들 드시고 졸고 계신가 보네요. 자, 내용에 의한 변화에다가 뭐라고요? 가로 열고 주소하고 가로 닫습니다. 네. 그리고 됐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은 그 다음 문제 3번 풀으실 수가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4번. 자, 눈에 바로 들어오시죠? 네, 가능하죠? 5번에 눈에 다
들어오시나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산적인 변화, 이산적이다. 반대말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연속적 변화라고 하시면 되겠죠? 이산적 변화에다가 이산이라는 말도 그냥 한 번만 짚고 넘어갑시다. 이산에 반대해가지고 연속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이산은 뭐 어떤 거다? 어떤 데이터 셀 수 있다. 얘는 연속은 셀 수 없다. 쓰시면 되겠죠? 네. 그리고 거기다가 또 그래도 추가하고 가겠어요. 이산에다 쓸 수 있다 했나요? 이산은 뭐라고 한다? 이거를 그래서 우리는 디지털이라고 말을 해주시고 여기는 연속은 뭐라고 그런다? 아날로그라고 적을게요. 그래서 아날로그 여기는 정밀함을 높일 수가 있지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살짝 거기다가 부수적으로 적어뒀습니다. 6번에 가번하고 6번의 문제를 2001년에도 나오고 뭐 최근에도 나왔죠. 이 문제는 최근에도 나왔는데 6번 문제를 보시면요 한번 읽어보세요. 보시면 네. 자, 가번하고 다번은 서로 반대 얘기를 하고 있죠. 네, 반대 얘기예요. 좋습니다. 자, 그다음 7번에 가볼게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것도 논리적, 물리적인 독립성을 보장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보장을 해야 되는 이유예요. 그죠? 근데 왜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다, 이렇게 된다. 이게 이런 거를 해결하는 게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걸 바로 뭐라 그런다? 종속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데이터 파일이 어떻게 돼 있다. 쭉쭉쭉 보시면,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요 문제를 해결하는 걸 뭐라 그런다? 데이터는 논리적이고 물리적으로 독립적이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이 문제는 그래서 문제점을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된다고? 문제점이기 때문에 답은 7번에. 왜 요게 바뀌니까 요걸 바꿔야 돼. 그러면은 뭐다? 종속성이죠? 이게 바뀌었으니까 이거를 바꿔야 된다라고 하니까 종속성이죠? 기존 파일 처리 시스템의 문제점 중에 문제 7번을 한번 보세요. 7번을 볼게요. 데이터 파일이 보조기억 장치에 저장되는 방법이나 저장된 데이터의 접근 방법이 각 응용 프로그램 논리의 명세되어 있어서 데이터의 구성 방법이나 한번 읽어보세요. 접근 방법을 변경을 하는데 자연히 이것을 기초로 해서 뭐도 바뀐다, 얘도 바뀐다. 이걸 바꾸니까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 라고 한대요. 그죠? 이런 거는 어떻게 된다? 얘가 바뀌니까 얘를 바꿔야 되는 거는 종속성. 그럼 거기다 뭐까지 하나로 연필로 살짝만 적어놓으면 기존 파일 처리 시스템의 문제점. 그래서 점점 업그레이드되고 점점 좋아지는 거는 이거를 줄이는 거예요. 이 에포트를 이렇게 하는 불필요한 걸 줄여 나가는 거예요. 네. 갈수록 줄여지는 거죠. 갈수록. 이런 걸 줄여 나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종속성의 반대말은 뭐다? 독립성이다. 그래서 문제를 잘 읽어보시는 거예요. 이걸 하니까 이걸 바꿔야 돼. 그러면 이게 크면 클수록 고전적인 시스템이에요. 이렇게 해야 되는 일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그거는 이제 고전적인 시스템이라는 얘기예요. 요걸 바꾸면 요걸 바꾼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종속성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기존 파일 처리 시스템의 문제점. 그러면 가면 갈수록 요렇게 하는 일의 양이 줄어들게끔 가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러한 성질을 뭐라고 한다? 파일의 변화에 의존을 한대요. 그래서 응용 프로그램도 바꿔야 되는 거를 뭐라고 표현을 한다? 데이터의 종속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같은 문제네. 아까 거랑 7번이랑 8번은 같은 유형이에요. 이거 한 번만 지금 한번 풀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읽어보라는 의미입니다. 네, 같은 거니까 정리할 겸 읽어보세요. 그래서 이리 가면은 이쪽으로 방향을 훑어가면은 얘 입장에서 좋은 거고 예전 거다. 그래서 파일을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우리는 이거를 뭐라 그런다?
그죠? 여기 좀 이렇게 나눠놔야 되겠고, 이거는 이제 여기로 갈수록 이거를 우리 또 뭐라고 그 상응하는 말을 쓰냐면요. 이거를 그래서 우리는 DB 시스템, 데이터베이스 이렇게 간다라고 정리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유저 입장에서 좋은 거예요. 유저 입장에서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기계적이죠. 이렇게 그래서 얘기를 해주시면 그 문제랑 그 문제는 같이 이어가는 문제가 됩니다. 9번은요. 9번은 사실은 거기 9번 가볼게요. 9번 봅시다. 9번은 제일 작은 단위. 제일 작은 단위. 논리적 거긴 다 제일 작은 논리적인 것들이에요. 제일 작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되면은 이거를 이 부분을 속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속성이라고. 자, 그다음은 여기를 그러면 만약에 이런 것도 있다라고 칩시다. 그래서 주민번호에 여기가 뒤에 자리를 보면은 뒤에 자리에서 올 수 있는 값이 1하고 3은 남성이 되고 2하고 4는 이렇게 되겠죠. 그죠? 올 수 있는 값이. 자, 그러면 속성은 다시 정리를 해보면 이거에서 볼 수 있을 때 속성은 뭐뭐가 된다고? 속성 오는 게 학번, 그 다음에 이름, 그 다음에 주민번호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얘는 제일 작은 단위 거기 답이에요. 이게 뭐라고? 제일 작대. 제일 작은 단위. 더 자르면 저기가 의미가 없어져요. 제일 작은 단위예요. 그래가지고 하나 이런 거를 이렇다. 그리고 제일 작은 단위예요. 제일 작은 단위. 그 다음에 자, 여기 보면 주민번호를 봅시다. 주민번호를 보면 우리가 앞에가 있고 뭐가 있고 하이픈이 있고 또 뭐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에 오는 첫 글자는 이렇죠. 그죠? 이걸 뭐라고 그런다? 이 값을 이렇게 되는 값을 이거를 뭐라고 그래요? 범위라고 그래요. 도메인. 이거를 그래서 속성이 가질 수 있는 값이에요. 속성이 가질 수 있는 범위, 속성이 가질 수 있는 값이에요. 이걸 도메인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이걸 가지고 실제로 우리가 정보를 넣을 수가 있죠. 한 건의 정보 처리의 의미, 한 건의 정보 처리의 대상이 오겠죠. 오면은 김씨, 그 다음은 학번, 김씨, 학번 뭐가 왔어요. 몇 학번 오고 김씨 왔어요. 그 다음에 주민번호 이렇게 왔어요. 그죠? 그러면 이게 한 건의 정보 처리 대상이 되거든요. 여기 하나가 컴퓨터가 처리할 수 있는 정보 처리 대상이 되는데 이걸 외관상 우리는 만드는 사람, 즉 내가 데이터베이스 설계자예요. 만드는 사람은 이걸 뭐라 그런다? 이렇다라고 얘기를 한대요. 얘가 그래서 튜플이 되는 거예요. 튜플이 돼요. 그래서 우리 반에 총 이걸 내가 처리를 할게 데이터를 입력을 한 게 오늘 20명이 들어왔어. 그러면 20명의 정보가 20개의 튜플이 생성이 되겠죠. 그죠? 그거를 뭐라 그런다? 그거를 릴레이션이라고 그래요. 릴레이션. 20명이 들어왔다. 그러면 20개의 튜플을 모아놓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자, 김아무개 누구 왔어요? 그 다음에 누구? 박씨 해가지고 총 여러 개가 왔어. 그럼 이 하나를 뭐라 그런다? 이 전체를 이제 드디어 다 만들었어요. 아주 무결하게. 너무너무 잘 만들었다 치면은 이거를 릴레이션이라고 그래요. 릴레이션. 이 한 개를 릴레이션이라고 그러죠. 자, 그래서 거기 나온 4개는 다 정리를 했어요.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거는 뭐냐고요? 속성. 근데 이거 제일 작은 단위예요. 논리적 제일 작은 단위예요. 속성은. 그래서 학번 이런 거, 이름 이런 거, 전화번호 요 하나 한 개를 속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속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렇다면 이 속성에 의해서 우리가 한 건의 어떤 그 실제 데이터를 입력을 할 수가 있죠.
김씨 누가 왔어요 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놓고 형은 김이고 또 뭐고 이렇게 하나가 왔죠. 이런 거를 뭐라 그런다? 이거를 튜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튜플에 의해서 여러 개를 모아놨잖아요. 이거를 뭐라 그런다? 이거를 릴레이션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한 건의 릴레이션. 그다음에 여기까지는 쉽게들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근데 도메인이라는 게 좀 생소하잖아요. 도메인은 충분히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어요. 이렇게 올 수 있더라라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주민번호 첫 글자가 바운더리를 걸어줘야 돼. 딱 이렇게 14 같은 계열이고 또 24 같은 계열이고 이렇게 바운더리를 걸어줘야 되겠죠. 여기서 주민번호의 첫 글자를 이런 거 이런 거라도 온다든지 이런 게 온다든지 뭐 알파벳 이런 게 온다든지 이런 게 온다든지 하면은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도메인이라는 거는 그냥 허용될 수 있는 허용치 정도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개념이 아니야. 도메인은 올 수 있는, 정확히 내가 올 수 있는 거에 대해서 뭘 걸어줘야 되는 의미가 된다고요? 데이터의 유효성. 아시겠죠? 데이터의 유효성 체크예요. 도메인이. 도메인이라고 해서 그 범위에 올 수 있는 걸 내가 뭐 받은 사람 다 받고 뭐 여기서부터 다 와요 이런 의미가 아니야. 도메인은 DB를 설계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그 데이터는 무결해야 된대요. 근데 그 무결함은 결함이 없음을 얘기를 한다는데 그때 도메인은 이런 의미를 말하고 이걸 바운더리를 꼭 걸어줘야 되고 그때 그 학문적으로 이론상 그걸 뭐라 그런다? 그거를 유효성이라고 한다. 아시겠죠? 유효성이 되는 거예요. 네. 자, 여튼 그래서 정리는 한꺼번에 다 해드렸어요. 이번에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은 사실 한꺼번에 다 해드린 거예요. 어떻게 나와도 이 부분에서는 틀리시면 안 되겠습니다. 틀리면 안 돼요. 그런데 여튼 여기서는 밑줄을 해보면 가장 작은 논리적 단위 이거죠. 공부를 해서 이 문제 하나만은 나는 풀고 가겠다라는 사람은 그것만 외우면 되는 거예요. 가장 작은 논리적 단위가 뭐였다 이렇게. 근데 나머지들도 이것만큼 아주 중요하고요. 그리고 다 이해를 해주셔야지 되겠어요. 한 번은 필기를 해놓고 가겠습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설명은 안 읽어봐도 될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10번의 해설은 쫙 그냥 가도 되겠어요. 10번 10번은 존재 형광펜 있으신가요? 존재 땡땡 아니면 밑줄 뭐 형광펜 없으면 좋습니다. 여튼 존재 DB 존재? 하면 무조건 영어로 entity 하면 되겠죠. DB 존재 entity 그것뿐이 없어요. 거기서는 더 이상 뭐를 하면은 별로 이게 지저분하게 돼요. 존재, 개체, 존재, entity 개체, 존재, entity 됐죠? 한글로 다시 그거를 뭐라고 써야 된다고? 존재에다 밑줄 하셨죠? 근데 한글로 쓰세요. 개체라고 써볼까요 우리? 개체, entity 자, entity를 뭐라고 그런다? 개체라고 쓰세요. 개체라는 말을 딱 나오면 entity라고 답을 골라주세요. 쉽죠? 네. 자, 그러면 11번 개체 entity였어요. 그죠? 11번 개체는 entity인데요. 개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보랍니다. 자, 도대체 개체, 존재가 되려면 한 건의 정보 처리의 대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한 건의 정보 처리의 대상, 즉 레코드. 한 건의 레코드에다 적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11번의 정답은 가번이고요. 레코드는 뭐라 그런다? 한 건의 정보 처리 대상. 그거를 레코드. 한 건의 정보 처리의 대상을 저기라고 한다. 레코드라고 한다. 한 건의 정보 처리의 대상을 레코드라고 한다. 라고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시고 싶으시죠?